중국서 돈 다 뺀다. 최악상 황 어쩌다. 저는 여러분 중국에 투자하는 거요 극도로 조심해야 된단 말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지표가 나올 때마다 중국에 대한 지표는 좋지가 않습니다. 당장 이거 한번 보세요. 외국 기업 중국 직접 투자액 추이입니다. 일반적으로 FDI라고 합니다. 이 FDI는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마이너스 50억 달러입니다. 마이너스 50억 달러.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1990년 중국이 외자 유치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죠. 이걸 보면 여러분 중국이 곧 망한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설립이 됩니다. 2000년까지 384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더니요. 2010년에는 2437억 달러고요. 2020년에는 2531억 달러. 그리고 2021년에 최고로 많이 외국 기업에게 중국이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3,441억 달러.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에 1,802억 달러로 줄어들더니 2023년에는 33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잖아요. 이제는 마이너스 50억 달러. 투자한 돈을 빼간다는 뜻이에요. 투자한 돈을. 심각하죠. 투자한 돈 자체를 빼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중국에 투자한 외국 업체들이 공장을 철수한다든가 지분을 정리한다든가 이윤을 본국으로 송금한다든가 재투자를 안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중국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저는 지금까지 중국이 위기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정도면 최악의 위기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게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조사하는 중국 직접 투자액이거든요. 중국 상무부에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상무부에 조사하는 것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 보면요. 달러로 환산을 해봤더니 753억 3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29.1%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2022년 1891억 달러에서 2023년 1601억 달러로 15.3%가 2022년과 2023년에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는 지금 마이너스 29.1%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지금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상무부에서 조사하는 중국 직접 투자액은요. 중국이 외국 기업과 계약을 하면서 실제로 받은 투자 금액 그리고 신규로 투자 받은 금액만 집계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해외 기업이 중국에 얼마나 진출하고 있는가를 나타내 줄 수는 있는 지표입니다. 확실하게 줄어들죠. 지금 이대로 줄어들면요. 2022년 대비해 보면 2024년에는요. 적어도요 40%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측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경제가 거대하잖아요. 중국 자본만 가지고는요. 중국 경제를 끌고 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난 7월의 실업률을 보면 17.1% 청년 실업률이 올라갔고요. 도시 전체 실업률도 5.2%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 돈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외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외자 유치가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투자한 돈까지 빼간다는 뜻이에요. 와, 이것은 여러분
중국이 붕괴한다 이렇게 해도 저는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유럽과 중국의 충돌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중동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보면 중국은요, 러시아가 사실상 이게 국제법도 무시해 가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중국이 도왔잖아요, 사실상. 그런 것을 보면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울 수밖에요. 이제 중국에 투자 안 한다 이런 말이 이제는 현실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돈도 빼가잖아요. 투자한 돈도.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벌써 2022년 대비하면 30% 내지 40%가 줄어들었고요. 저는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 구도는 신냉전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요, 미국이나 유럽 자유진영의 연대가 굳건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중국이 끼어들 틈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해서 어느 나라든 규제를 하려고 들거든요. 여기에다가 러시아와 이란과 가까이 지내거나 북한과 가까이 지내면서 신냉전의 어떤 골이 점점 깊어지니 중국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사실 중국은요, 유럽에 투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유럽에서 안 받아줍니다. 중국이 워낙 물밀듯이 저가 상품이 밀려오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중국은요,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지도 못하고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해외에 투자도 하고 싶은데 투자도 제대로 못하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중국 경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에 지금 4.7%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이대로면 2024년 3분기, 4분기 과연 5% 성장을 달성을 할까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마이너스 17.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조작한 청년 실업률이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은 경제가 폭망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외자 유치나 이런 지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그만큼 중국의 상황 진짜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투자는 한계에 도달했다. 중국이 신성장 동력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기란 서방의 제재, 미국의 제재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투자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저는 그 무엇보다도 다 차치하고요.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세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그만큼 말입니다. 경계감이 세니까 투자를 줄이고 심지어 투자한 돈도 뽑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의 상황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에 대한 투자는요, 될 수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급속도로 늘리는 것은 진짜 좋지 않습니다. 실제 중국의 주식시장을 보면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가 2879.43까지 떨어졌거든요. 2879.43.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3174.27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투자 극도로 조심하고 극도로 줄여야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결국이요, 신냉전 시대에 가장 큰 피해 국가가 될 거고요. 그 와중에 중국의 거대 경제가 못 버텨낼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침체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집니다. 인도가 더 부상을 하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가 계속 제조업에서 부상을 한다면요, 중국은 더 빨리 무너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투자의 다양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중국이 지금도 세계의 공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한 번쯤 눈을 돌려보는 것도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